안녕하세요.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자료 관리와 공동 작업하기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본 수업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런 클라우드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하고 어,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한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을 배워보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 구성은 첫 번째 활동은 그 클라우드를 통한 자료를 관리하는 그런 일의 필요성, 그리고 그러한 구글 드라이브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. 두 번째 활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단계인데요. 구글 드라이브의 기능을 통해서 모둠별로 공동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한 결과물을 모아보는 그런 미션을 제시하였습니다.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디지털 시민 의식을 좀 함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가져야 할 디지털 시민 의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. 그리고 어,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도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도구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체크를 하였고, 일단 전반적인 자료를 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도구에도 해당할 수 있게 체크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은 먼저 정보 탐색, 분석, 평가 영역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좀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, 그거에 대한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공유하면서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을 좀 체크를 했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어, 디지털 시민 의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량을 체크하였습니다. 본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학습 목표는요,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로 제시하였습니다. 네, 첫 번째 활동은 클라우드를 통한 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인데요. 먼저 학생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할 때는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제시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자료를 어디에 넣는지 찾기 힘들다거나, 혹시나 이제 보관했던 자료가 오염되거나 뭐가 쏟아지거나 그래서 망가질 수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보관할 때 일단 자료를 항상 챙겨 다녀야 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나 이런 이동식 저장 장치, USB죠, 외장 하드나 그런 것에 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좀 편리하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, 만약에 그런 외부 저장 장치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 찾기 힘들 경우에는 좀 불편함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제시하면서, 최근에는 또 이런 다양한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 저장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좀 활발하게 좀 자료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업을 좀 도모할 수 있게 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안내하면서 클라우드의 이런 필요성을 도입을 합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. 그러한 클라우드의 하나의 종류인 구글 드라이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. 일단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고요. 일단 자료를 좀 업로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손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소개를 했고요. 앞서 두 번째 시간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사용하는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본 내용도 이제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사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용량의 이점도 함께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는데요. 두 번째 활동에서는 드라이브를 실제로 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.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안내해 주시고요. 로그인을 하면 앱 목록 도구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에 접속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메뉴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내 드라이브. 이거는 내가 자료를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한다면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유 드라이브는 이런 특정 구성원이나 팀을 이루어서 좀 오랫동안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사용하면 좋으니까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다른 사용자가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공유해 줬다면 그러한 내용은 이 공유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드라이브에서는 여기 상단에 있는 검색에서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브에서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 버튼을 누르면, 신규 버튼을 누르면 폴더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로드, 폴더 업로드,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구글 문서 도구도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할 때는 꼭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저장된 자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옮겨도 충분히 업로드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생성하고 이제 적어보는 활동을 시작하고요. 파일 업로드는 낱 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때, 그다음 폴더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통째로 업로드할 때 선택한다는 거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로드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우클릭하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설정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. 각각의 기능이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공유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은데요. 공유에서 이제 공유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구글 도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공유와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이제 그런 공유를 설정하는 이 방법은 나중에 배우는 구글 문서 도구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편집 권한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접근 권한이고 요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이제 편집 권한이다. 그래서 편집 권한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이 내용을 좀 같이 수정하고 뭐 업로드하고 삭제하고 이런 역할까지 준다면 편집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안내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, 그다음에 편집자 권한을 이제 부여한 다음에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내줄 수 있다까지 알려주시면 구글 드라이브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과 공유는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래서 보통 내가 만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 설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법.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비어있는 드라이브의 링크를 전달하고 다른 사용자가 그 드라이브 안에 자기가 작성한 자료를 업로드해서 나중에 같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활동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배운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미션을 좀 제시하고 있는 단계인데요.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은 모두몬들과 함께 조사할 국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작업할 공유 폴더를 만들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모둠 장이 먼저 대표로 조사 폴더를 생성을 하고 공유 설정과 편집자 권한을 다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링크를 모둠원들에게 전달해주게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요.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조사해서 해당 폴더에 자료를 정리해서 업로드해서 하나의 폴더가 좀 자료가 좀 모일 수 있게 활동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스텝이고 이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. 물론 뭐 변경하시거나 재구성해서 주제를 달리 사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는 이제 모둠별로 공동 작업한 그 폴더를 이제 선생님한테 링크를 통해서 제출하면 이 미션은 달성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. 이런 활동이 끝났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서 다루는데요.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가져야 될 디지털 시민의식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 드라이브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드라이브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올리면 안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그런 접속 계정과 공유 링크를 주변에 막 함부로 유포한다거나 불편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.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안에 자료를 같이 함께 모으거나 공유를 할 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자료를 막 함부로 지우거나 막 수정하고 막 변경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자료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네 번째 시간에 대한 수업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